충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나는 그 도시가 나를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한 달, 두 달 머물다 사라질 공사판 노동자일 뿐이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묻는 이는 없었다. 묻지 않으니 답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 내 존재는 공사장의 불꽃 속에서 잠깐 번쩍였다가 꺼지는 불씨 같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내가 반드시 향하는 곳이 있었다. 허름한 숙소촌 초입에 자리한 작은 식당. 낡은 간판에는 중앙 토종 순댓국이라는 글자가 발해있었다. 비가림막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고 문 앞에는 술에 취해 토한 자국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누가 봐도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장소였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하루하루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주문을 했다. 특으로 하나요. 투박한 내 목소리는 늘 공기 중에 무겁게 흩어졌다. 그런데도 식당 안주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받아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나중에 알았다. 오숙자. 얼굴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다소 거칠어 보이는 손. 그러나 그녀가 뚝배기를 내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 풀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손님들보다 고기가 조금 더, 간이나 머릿고기 몇 점이 더 얹혀 있었다. 별것 아닌 듯했지만 그것은 내게만 건네지는 은밀한 위로였다. 뜨거운 국물은 입안에서 혀를 데웠다. 그 온기가 식도로, 가슴으로, 그리고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국밥을 먹으며 속으로만 생각했다. 누군가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작은 배려가 나를 살아있게 했다. 그렇게 충주의 여름은 뜨거운 불꽃과 순댓국의 국물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하늘은 하루 종일 울먹였다. 굵은 빗줄기가 현장의 철골을 때리고 내 몸까지 파고들었다. 온종일 젖은 장화를 신고 일하다 보니 발끝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작업을 마치고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싸늘한 비 냄새와 함께 국물 끓는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저녁 식당엔 나 혼자뿐이었다.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한다. 귀찮고 눅눅하고 쓸쓸하니까.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밤을 좋아했다. 고요했고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분명히 드러났으니까. 나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불빛에 젖은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그 흐름이 내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붙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내리고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져버린다. 그때 주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다가왔다. 낡은 브라운관 속 드라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내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그 장면을 흘려보려 했나. 불현듯 숙자의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그 표정 속엔 오래 묻어둔 서러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순간 내 아내와 딸이 떠올랐다. 인천에 남겨두고 온 가족. 화면 속 인물처럼 내 아내도 매일 아이를 돌보며 버티고 있겠지.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외로움에 몸을 던지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그녀와 말을 섞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내겐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마라 더 힘드네요. 그 순간 우리의 고독이 빗소리와 함께 겹쳐졌다. 며칠 후 현장에서 동료와의 말다툼이 있었다. 사소한 시비였다. 왜 네가 먼저 용접했냐.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술과 피곤함이 쌓여 결국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나는 입술이 터져 피가 번졌다. 그날 저녁 식당에 들어서자 숙자의 눈길이 내 볼에 머물렀다. 어쩌다 그래요? 그녀가 약상자를 꺼내들었다. 나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그녀는 솜에 연고를 묻히고 있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험한 일 하시니 몸 조심해야지. 그 말이 괜히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갑자기 목이 맥혔다.
누군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준 게 대체 언제였던가. 하지만 그 장면을 본 다른 손님이 있었다. 저거 봐. 젊은 놈이랑 뭐 있는 거 아니야? 쑥덕거림은 금세 퍼졌다.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숙자는 어울했을 것이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 사건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알 수 없는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된 그녀는 그날 이후 내게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말수도 줄었고 내 쪽으로 시선을 덜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묘한 마음을 읽어냈다. 어느 늦은 밤 내가 퇴근길에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숙자가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있었다. 양손에 빨간 국물이 배어나오고 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통을 들어주었다. 제가 들게요.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식당 뒷골목을 지나 허름한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벌컥 열렸다. 안에서 남편이 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치섞여 있었다. 이 밤에 뭐 하는 거야? 숙자는 순간 작아졌다. 나는 괜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민망했다. 김치통을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인사했다. 그냥 도와드린 겁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숙자의 삶이 내 상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나는 철판을 들고 용접기를 다루는 것이 힘들다고 여겼지만 그녀가 짊어지는 짐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 깊이 배어있는 고통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선은 점점 더 뜨겁고 위험한 끌림으로 물들었다. 억눌린 욕망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나는 아침 현장으로 가기 전에 식당 문 앞에 바카스 한 병을 몰래 놔두었다. 그 작은 병은 말없는 내 갈망의 고백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보고 어떤 미소를 지었을지 상상하며 내 몸속에 열기가 치솟았다. 며칠 후 식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말없이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국밥 위에는 살찐욕고 부드러운 고기가 한 점 더 얹혀 있었다. 그 배려는 나를 향한 은밀한 초대였다. 그녀도 내 욕망을 느끼고 있음을, 그 떨림에 공유하고 있음을 알았다. 우리의 눈빛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훔쳐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주방에서 어깨를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어깨가 뻐근해. 그 말은 도화선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손바닥에 닿자 나는 천천히 그녀의 근육을 눌렀다. 손끝으로 살을 파고들며 원을 그리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피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욕망이었다. 좁은 주방의 공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내 손은 어깨를 넘어 목덜미로 미끄러졌다. 땀에 젖은 피부가 손가락을 타고 미끄러졌다. 나는 대담하게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다. 드러난 풍만한 가슴, 단단한 젖꼭지가 손끝에 스쳤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아...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로 내려와 바지 위로 단단해진 내 성기를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운 마찰에 내 몸이 뜨겁게 반응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겨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엉덩이가 내 허리에 닿으며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자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내 목에 입술을 대고 부드럽게 빨았다. 그 축축한 감각에 내 성기가 더 단단해졌다. 나는 그녀를 주방 선반에 기대게 하고 무릎을 꿇었다. 치마를 걷어 올리자 그녀의 속옷이 드러났다. 그것을 벗기고 그녀의 은밀한 부위를 입술로 탐했다. 혀로 그녀의 축축한 살을 핥자 달콤하고 잡잘한 그녀의 맛이 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허벅지가 떨리며 내 머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신음이 커졌다. 더. 하지만 나는 황급히 일어나섰다. 그 순간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금지된 문이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과 내 요동치는 심장은 이미 그 텀문을 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확인한 채 더 깊은 유혹의 순간을 기다렸다. 건설팀의 회식이 식당에서 열렸다. 술과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도 내 시선은 주방 안쪽에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불꽃을 지폈다. 회식이 끝난 후 술에 취한 나는 홀로 테이블에 남았다. 그녀는 뒷정리를 하며 말했다. 이제 가세요. 하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다.
도와드릴게요. 술 기운 때문인지 억눌린 욕망이 폭발한 것인지 내 발걸음은 그녀를 향해 멈출 줄 몰랐다. 좁은 주방은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열기로 가득 찼다. 단둘이 남은 공간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아주머니 덧글에 맡았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말은 위험한 도화선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며 나를 직시했다. 그 눈에는 순수한 갈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거리를 지킬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지만 내게는 더없이 관능적이었다.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뜨겁고 축축 찬 키스였다. 그녀의 혀가 내 입안으로 파고들며 타액이 섞였다. 나는 그녀의 블라우스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풍만한 가슴을 손으로 감쌌다. 단단한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꼬집자 그녀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 그녀의 손이 내 바지로 느려와 단단해진 내 성기를 기었다. 그녀의 손이 그것을 쥐고 위아래로 문지르자 쾌감이 전신을 휩쓸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니 내 성기를 입으로 받아들였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녀의 입술이 나를 감싸고 혀가 민첩하게 움직이며 나를 자극했다. 그녀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마찰과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를 꽉 쥐는 느낌에 나는 신음하며 그녀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너무 좋아. 그녀가 일어서자 나는 그녀를 주방 선반에 기대게 했다. 치마를 걷어 올리자 그녀의 속옷이 드러났다. 그것을 벗기고 그녀의 은밀한 부위를 입술로 탐했다. 혀로 그녀의 축축한 살을 핥자 달콤하고 잡잘한 그녀의 맛이 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허벅지가 떨리며 내 머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신음이 커졌다. 아, 제발, 더. 나는 일어나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단단한 내 성기를 그녀 안으로 밀어넣었다. 뜨겁고 좁은 그녀의 내부가 나를 꽉 조였다. 나는 허리를 세게 움직이며 그녀를 깊이 찔렀다. 피스톤처럼 반복되는 움직임에 그녀의 가슴이 출렁이고 땀에 젖은 우리의 피부가 미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며 너무 세, 더 세 라고 애원하듯 속삭였다. 그녀의 다리가 내 허리를 감아 더 깊이 끌어당겼다. 그녀의 내부가 수축하며 나를 쥐어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쾌감이 폭발하며 그녀 안을 채웠다. 그녀도 나와 함께 떨며 절정에 도달했다. 주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우리의 땀과 숨소리가 뒤엉킨 그 순간은 격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우리 사이의 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그녀의 남편이 병원에 가는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내게 연락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내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나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하루 작업을 쉬었다. 우리는 시내의 낡은 모텔방에서 만났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색함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갈망으로 가득 찼고 나는 그녀를 끌어당겨 입술을 탐했다. 우리의 키스는 거칠고 절박했다. 그녀의 혀가 내 입안으로 파고들며 축축한 열기가 우리를 휩쓸었다. 나는 그녀의 옷을 벗기며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손으로 훑었다. 그녀의 가슴, 허리, 엉덩이의 곡선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내 욕망은 더 강렬해졌다. 그녀는 내 바지를 벗기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성기를 감쌌고 따뜻하고 축축한 그녀의 입이 나를 빨아들이며 혀가 민첩하게 움직여 나를 자극했다. 그녀의 입안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마찰과 그녀의 손이 내 허벅지를 꽉 쥐는 느낌에 나는 신음하며 그녀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너무 좋아. 나는 그녀를 침대에 누이고 그녀의 다리를 벌렸다. 그녀의 은밀한 부위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혀로 그녀를 탐하며 그녀의 달콤한 맛을 음미했다. 그녀의 신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 제발, 더 세게. 그녀의 손이 내 머리를 누르며 더 깊은 자극을 요구했다. 나는 그녀의 절정을 느끼며 더 강렬하게 혀로 그녀를 애무했다. 그녀가 숨을 헐떡거리며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그녀 위로 올라가 단단한 내 성기를 그녀 안으로 밀어넣었다. 뜨겁고 좁은 그녀의 내부가 나를 꽉 쥐었다. 나는 그녀를 깊이 찌르며 허리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이 출렁이고 그녀의 손톱이 내 등을 파고들었다. 우리의 땀과 체액이 섞이며 방 안은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으로 가득 찼다. 더 깊이. 그녀의 애원이 나를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녀의 내부가 수축하며 나를 쥐어짜는 순간 나는 뜨거운 쾌감 속에서 폭발했다. 그녀도 나와 함께 떨며 절정에 도달했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숨을 고르며 땀에 젖은 몸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다. 각자의 고단한 현실을 잊고 싶었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무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말, 아내와 딸이 예고 없이 충주로 찾아왔다. 숙소 앞에서 딸이 나를 보며 웃을 때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작은 손을 잡으며 나는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시내로 나갔다. 행복하게 웃는 딸의 얼굴 뒤로 죄책감이 나를 조여왔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 잔인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나는 숙자와 마주쳤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짧은 순간 교차한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당혹감, 원망, 서글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그리움.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는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다. 3개월의 공사기간이 끝났다. 충주를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식단을 찾았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순대국밥을 내어주었다.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삼켰다. 뜨거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계산을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녀가 삶은 달걀 2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가다 먹어. 짧은 말이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잘 지내라는 인사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아 보았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웠던 여름날의 미래를 조용히 끝맺었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나는 아내와 딸 곁에서 최선을 다하려도 애썼다.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외로움의 실체를 알아보렸기 때문인지는 몰랐다. 몇 달 뒤 동네 식당에서 순대국밥을 먹었다. 국물 맛은 담백했지만 어딘가 부족했다. 나는 문득 충주의 그 깊은 맛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숙자를 떠올렸다. 그 기억은 격정적인 욕망도 아니었고 죄책감도 아니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잠시 내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던 온기였다.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여름의 기억은 내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국밥을 먹으며 그때의 온기를 아리티하게 떠올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그 여름, 충주에서 먹은 그 한 그릇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